안녕하세요. 손재기 월드 이슈 2026년 3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 말씀부터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졌다. 트럼프는 읽혔고 이란은 읽었다. 짐작하시겠지만 전쟁이 졌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전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요. 협상을 둘러싼 기싸움, 트럼프가 협상을 계속 이렇게 좀 표현이 그렇지만 까발리는 상황인데 이란이 이걸 다 읽었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협상을 둘러싼 기싸움이 치열합니다. 이란 그 당국자들이 이란 그 통해서 전달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협상 제안을 하지만 이란 외무장관 얘기는 전달받았다고 그게 협상은 아니다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미국의 요구가 과하다는 점을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벌써 두 차례 속았기 때문에 우리는 속지 않는다는 걸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당국자가 5가지 역제의를 했습니다. 전쟁을 완전히 끝낸다는 보장하고 그다음에 배상, 호르무즈 해협을 자기네가 통제하겠다는 데 대한 보증, 그리고 암살이라든가 이런 거를 절대 하지 않겠다는 걸 보장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미국이 앞서서 내세운 15개 조건도 굉장히 어렵다는 이란이 받아들이기 힘들 거라는 관측이 많았는데 이란이 지금 역제의한 것도 보면은 미국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협상 기싸움은 계속 하되 서로 간의 꿍꿍이는 다른 데 있는 것 같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이 오늘 새벽 브리핑에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를 했고요. 그다음에 미국이 핵심 군사 목표에 매우 근접했다는 점을 거듭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더 가혹하게 타격받을 수 있다고 경고를 했고요. 그런 가운데 백악관 대변인이요. 오늘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5월 14일부터 이틀간 중국을 방문한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하고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앞서서 원래는 다음 주 초에 중국에 갈 예정이었는데 전쟁 때문에 이게 연기가 됐죠. 근데 이거를 발표한 시점에 대해서 관측통들 얘기는 일종의 이란을 협상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어떤 데드라인을 제시한 게 아니냐는 또 그런 관측을 하네요. 트럼프가 계속 좀 초조함을 거듭 드러냈다는 그 분석도 나옵니다. 어쨌든 월가는 지푸라기를 잡는다 할까요? 이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갖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그런지 불이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 3주 전쟁 때문에 한 11% 이상 빠졌던 게 이번 주 들어서 한 4%가량 반등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구리는 전 세계 그 산업 동향을 예고하는 어떤 선행 지표 같은 걸로 상당히 중요하게 받아들여 왔죠. 일단 월가는 그래도 기대해보자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란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 읽었다고 말씀을 드렸는 읽은 것 같다고 했는데요. 이란 군부 쪽에서 만약에 이란 영토에 들어오면은 가만히 안 있겠다 하면서 그 밥 엘 만델이라 해협이 있습니다. 이게 홍해 쪽에 있는 아덴만에서 홍해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 있는 전략 요충인데요. 이란에서 한 1,800km 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멀죠. 여기도 작전 구역에 넣겠다, 활성화하겠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막혀 있기 때문에 사우디도 지금 이쪽으로 석유를 수출하고 있고 그런데 만약에 이것까지도 여기는 이제 후티 반군이 그동안에 쭉 활동해 온 곳인데 여기에 이란군이 본격적으로 작전을 하게 되면은 가뜩이나 지금 원유 공급난 심각한데 더욱 심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걸로 보입니다. 이란이 이걸 알고 과도를 구사하는 것 같습니다. 이란이 이렇게 긴장하는 게요. 뉴욕타임스 보도가 계속 나오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키나와에서 미 해병 원정대가 이동한다는 보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미국 82 공수 사단이라고 이게 아주 최정예 부대인데요. 유사시에 적시에 공중 낙하하는 부대인데 여기가 지금 중동 인근에 한 2,000명 정도가 대기한다는 보도가 앞서 있었는데 뉴욕타임스 오늘 새벽 보도를 보면요. 작전 명령이 하달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명령만 내리면 바로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또 백악관 쪽에서 은근히 암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트럼프가 읽혔다고 말씀드렸는데 월가도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이른바 타코 전략. 트럼프가 언제나 밥 먹고 뒤로 빠진다. 영어 앞자를 따서 타코라고 부르는데 이게 그동안에 뭐 증시라든가 이런 데서 먹혔을지 모르지만 이란 전쟁에는 먹히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진단을 하네요. 모하메드 에리언이라고 앨리언스 경제 고문인데 이 사람 말은 월가에서 상당히 성과를 인정받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 발언과 상관없이 전쟁에서 발을 빼기 어려울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도 전쟁에서 자기 뜻을 관철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미안하지만 그렇지 않다. 이렇게 또 충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설사 협상이 트럼프가 몰아붙여서 타결을 한다고 해도 전쟁 후유증, 특히 석유라든가 가스 가격이 돌아가는데 몇 달 이상 걸린다. 이것도 트럼프에는 악재가 아닐 수 없다. 그렇게 또 분석을 했습니다. JP모건 쪽에서는 이 트럼프의 타코 전략이 지난해 그 중국하고 무역 마찰할 때는 먹혔는데 이번은 그렇지 않다. 기억하시겠지만 당시에 트럼프가 중국하고 협상하고 있다고 했고 중국은 처음에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협의가 발표가 됐죠.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이런 거를 이란 전쟁에도 적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그게 먹혀들 것 같지 않다는 그런 관측이 월가 쪽에서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어 월가 전문가들이 그 미국 침체 확률을 상당히 높였습니다. 무디스 같은 경우는 근 49%로 대폭 상향 조절을 했습니다. 다른 몇 군데에서도 한번 45%, 40%로 일제히 높였습니다. 지금 보면은 만약에 지금 전쟁이 없었으면 미국의 침체 확률이 한 20%가량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지금 트럼프가 읽히고 이란은 이걸 다 읽고선 계속 기싸움하는 것 이런 상황이라서 침체 위험이 더 그러니까 전쟁이 더 길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유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 지금 미국 고용 사정도 최근에는 좋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부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초조해지게 됐습니다. 전쟁이 이렇게 계속되고 28일이면 한 달이 됩니다. 전 세계 뭐 지금 뭐 경제가 뭐 많이 흔들리고 있는 건 다들 아실 거고요. 민생에 대한 그 충격도 가셔되고 있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블록버스터 영화 개봉도 연기를 했고 이탈리아 와인 같은 경우도 지금 와인 생산에 디젤류가 많이 들어가는데 디젤류 값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와인 생산도 지금 줄어들고 있고 와인 값도 뛴다고 합니다. 이런 게 뭐 한둘이 아닙니다. 미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미국도 뭐 경유값, 디젤값 많이 뛰었죠. 트럼프가 그 궁여지책으로 올 들어서 세금 환급을 대폭 늘렸습니다. 지금까지 그 집계된 걸 보면요. 한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30조 원 넘게 전부 다 환급이 됐는데 그만큼 이제 미국 가게가 좀 여윳돈이 생긴 셈인데 유가가 지금 이렇게 뛰었어. 그게 곧 소진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지금 유가 때문에 인플레도 물가도 많이 뛰었죠. 그러니까 인플레가 또 심각합니다. 이건 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마찬가지인데 호주가 그래서 지난주에 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이 와중에도 호주 중앙은행 총재가 회견하면서 어려운 건 안다. 하지만 전쟁이 좀 쉽게 마무리될 것 같지 않은데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충격이 올 거를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 힘들겠지만 미리 매를 맞읍시다. 이렇게 또 호소까지 했습니다. 전쟁이 글로벌 산업 재편에도 영향을 주네요. 독일이 특히 중국 전기차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 폭스바겐도 공장 뭐 폐쇄를 하고 막 이랬는데 그 폭스바겐이 폐쇄하기로 했던 공장 중에 한 곳을 이스라엘 아이언돔 그 방공망 제조 회사하고 협작해서 아이언돔 부속 요소를 만드는 걸로 공장 전환한 걸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조가 이거를 승인을 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현지에 있는 그 한 2,300개 정도 일자리도 보존하고 이스라엘 회사는 독일도 그렇고 지금 유럽이 국방비를 대폭 올렸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 아이언돔도 사지 않겠느냐 윈윈이라는 겁니다. 시너지 효과에 윈윈을 노리겠다. 그래서 타임스는 폭스바겐이 전쟁 영화 보면은 독일군이 타고 다니는 그 집차 있죠. 그게 이제 폭스바겐 제품인데 본격적으로 2차 대전 때로 그 방산 체제로 돌아가는 것 같다. 이렇게 또 분석을 하네요. 반갑지 않은 그런 거네요. 미국의 AI 데이터 분석 전문 기업 팔란티어가 있습니다. 거기 그 기술 담당 책임자 CTO가 최근에 그 워싱턴에서 기술 포럼이 열렸는데 AI 기술 포럼 거기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번 전쟁이 후세에 AI가 본격적으로 활용된 첫 대규모 전쟁으로 기억될 거다. 워싱턴 포스트도 이 팔란티어의 그 스마트 그 플래톤 시스템이 이걸로 미군이 전쟁 첫 24시간 동안 한 1,000개가 넘는 표적을 효과적으로 공격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썼다는 겁니다. 이 플랫폼이 위성 정보를 받아서 데이터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실시간으로 표적을 찍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 역할을 하는 핵심 소프트웨어가 클로드라고 엔트로피 거거든요. 기억하시죠? 엔트로피 이거 펜타곤에 마음대로 쓰지 말라고 했다가 쫓겨났죠. 이런 얘기까지 생기네요. 트럼프한테는 참 갈 길은 먼데 해는집니다. 중간 선거가 이제 조금씩 다가오는데 현지 시간으로 수요일 그저께죠. 플로리다주 그 마라라고 여기는 이제 트럼프 자택이 있죠. 여기서 플로리다 주의회 하원 보궐선거 뭐 큰 선거는 아닌데 여기서 민주당이 이겼습니다. 2024년에 그 대선 때는 트럼프가 여기서 11%포인트 차로 카멀라 해리스 그 민주당 후보를 압승을 했던 곳이거든요. 난리가 났죠. 트럼프가 이 공화당 후보를 아주 대놓고 지원까지 했는데 졌습니다. 민주당이 뭐 의기양양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르라고가 방금 적색, 이게 공화당 색깔이죠. 해서 청색, 민주당 색깔로 바뀌었다. 봐라. 아주 의아합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게요. 지금 미국 언론 보도를 보면은 트럼프가 우편 투표, 부정선거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여기는 또 우편으로 투표를 했다는 겁니다. 참 트럼프가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이 쫓깁니다. 그럴수록 차분하게 가야 되는데 그 차분하게 가는 길은 전쟁을 끝내는 겁니다. 감사합니다.